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장례식장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제1그룹 김태진 회장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70세의 김태진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재벌가 특유의 화려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아버님을 잃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조문객들이 김태진의 둘째 아들 김재혁과 부인 이수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을 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그 남자의 모습에 이수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원이? 이수키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재혁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김재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재원,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김태진의 첫째 아들이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김재원 아닌가? 10년 전에 죽었다고 했는데 유령인가? 김재원은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일어서서 이수키와 김재혁을 바라봤다. 어머니, 동생,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이수키는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넌 죽었어. 내가 확인했다고. 김재원은 씩 웃으며 답했다. 죽었다고요? 보시다시피 살아있는데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김재원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벌어진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김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재원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궁금하시겠죠? 10년 전 나는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죠. 그럼 왜 지금까지? 이수키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숨어 살았냐고요? 김재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와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김재원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 죽이려 했죠. 무슨 소리야? 김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재원이 천천히 돌아서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바로 이 집 안에 있어요. 그날 밤 이수키는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김재원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정하세요. 10년 전에도 처리했듯이 다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재원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더더욱 빨리 처리해야죠. 한편 김재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10년 전 형의 사고에 관한 보험금 서류, 유산 상속 관련 문서들. 이상해. 형이 죽은 직후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움직였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찾은 거야? 김재혁이 돌아보니 김재원이 서 있었다. 형, 언제부터, 처음부터 내가 뭘 찾는지 궁금했거든. 김재원이 서류를 훑어봤다. 아, 이거구나. 내 보험금 30억. 꽤 쏠쏠했겠네. 형, 이건 변명은 됐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김재원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다음 날 아침, 김재원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다. 박철민 전 형사였다. 10년 전 당신 사건을 담당했던 박철민입니다. 아, 그때. 오랜만이네요. 사실 그 사건이 줄곧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박철민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당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 정비 기록, 모든 걸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당신 차의 브레이크가 사고 하루 전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어요. 그리고 박철민이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김재원의 눈이 번뜩였다. 누구 것인가요? 당신 아버지 회사의 김상무, 김태성입니다. 김태성, 김태진의 형이자 제1그룹 경영권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어 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박철민이 계속 말했다.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날 오후 김재원은 어머니 이숙희를 불러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이숙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니? 김재원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이숙희가 누군가와 나눈 전화 통화였다. 10년 전에도 처리했듯이 다시 처리하면 됩니다. 이숙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김재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럼 김태성 삼촌과의 관계는 뭘까요? 김재원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이숙희와 김태성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게? 이숙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내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었어. 사업밖에 모르는. 나는 외로웠어. 그때 태성이가 나타났고,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요? 이숙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널 죽이려 한 건 아니었어. 그냥 크게 다치게 해서 회사에서 물러나게 하려던 거였어. 내가 죽을 줄은. 하지만 저는 죽었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김재원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어머니와 삼촌의 불륜, 자신을 제거하려던 음모,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아버지는 정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이숙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백했다. 독을 탔어. 천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김재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왜요? 왜 아버지까지? 태성이가 회장이 되려면 내 아버지가 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까봐 두려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태성이 들어왔다. 숙희야, 무슨 일이? 김태성은 김재원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자네가 김재원인가? 삼촌, 오랜만이에요. 김재원이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10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복수하는 법도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다. 김재원이 미리 박철민 형사에게 연락해둔 것이었다. 김태성, 이숙희, 당신들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성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김재원이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다. 통화 녹음, 계좌 추적, 독 구입 기록까지. 재원아, 이숙희가 수갑이 채워지며 울부짖었다.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김재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는 죽은 아버지에게 구하세요. 김재혁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형, 정말 10년 동안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10년은 긴 시간이지. 복수를 계획하기에는. 그럼 아버지의 죽음도.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 하지만 덕분에 그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지. 몇 달 후, 제1그룹의 새로운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김재원이 정식으로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죽은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진정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재원의 취임사는 간단했지만 임팩트가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김재혁이 형에게 다가왔다. 형, 나도 용서할 수 없어? 김재원은 잠시 동생을 바라봤다. 넌 몰랐잖아. 하지만 10년 동안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야.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해. 김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형. 앞으로는 형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1년 후, 재원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나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네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은 무덤에 하얀 국화를 한 송이 올려두고 돌아섰다. 10년 만에 되찾은 삶. 그 삶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음으로부터의 귀환.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